인색한 스크루지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돈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휴가 전날 노인은 아들에게 선물을 사고 싶어하는 조수가 일찍 퇴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라는 조카의 초대를 거절했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노인은 저녁 늦게 사무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침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리고 갑자기 지난 크리스마스에 사망한 동반자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후에 선을 행하지 않고 일생 동안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노인이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크루지에게 다른 3명의 유령이 곧 그를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 후에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곧 아이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는 지난 몇 년간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의 도움으로 유령은 그들을 과거로 옮겼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의 어린 소년으로 자신을 보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고 많은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 씨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던 날 젊었을 때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후 노인은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고 그녀가 그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스크루지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돈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모습을 밖에서 보지 못하고 귀신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영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크루지를 그의 비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가난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모두가 그를 미워한다고 확신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좌관은 스크루지 씨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했고 그의 아내는 매우 기꺼이 축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조수의 아들이 아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크루지는 아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령은 노인을 조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온 가족은 휴일에 만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크루지 씨를 위해 테이블에 자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이것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항상 온 가족이 그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유령은 사라졌지만 대신 미래의 정신이 나타났다. 그는 스크루지 씨를 자신의 장례식에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노인이 마침내 죽었을 때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그의 도우미가 아들의 무덤으로 꽃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유령에게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은 사라졌고 스크루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시간이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1분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싸고 가장 뚱뚱한 칠면조를 조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도우미의 아들에게 선물을 보냈고 자선단체에 막대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후 노인은 조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스크루지의 비서가 일하러 왔을 때 그는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노인은 대부가 되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그 소년에게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했고 그는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색한 노인은 도시에서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으며 보편적인 사랑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소녀 메리는 캔자스 대초원에서 강아지 토토, 헨리 삼촌,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허리케인이 흔했고 가족은 때때로 격렬한 요소로부터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 삼촌은 임박한 폭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 해치를 열고 메리와 앤트에게 전화를 걸어 숨었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린 토토는 메리의 팔에서 뛰어내려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소녀가 마침내 강아지를 잡았을 때
바람이 울부짖고 작은 집이 흔들렸다. 집은 축을 여러 번 돌린 다음 풍선처럼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집이 도착했고 그와 토토는 거리로 나갔다. 과일 나무가 가득한 푸른 잔디밭이 퍼져 있고 놀라운 꽃이 사방에 자랐습니다. 이것이 메리가 마법의 땅 오즈에 있게 된 방법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면서 소녀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에게 접근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른이었지만 작은 마리아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족장은 모두 흰색 옷을 입은 노파였다. 그녀는 메리에게 다가가 그 소녀가 사악한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메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집을 가리켰고 그 아래에서 은색 신발로 발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는 수백 개의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신발만 남았습니다. 메리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밝혀졌을 때 백인 노인이나 모자를 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은 그 소녀를 도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리에게 마녀의 은색 구두를 신고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강력한 마법사 아즈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메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시티로 이어지는 노란 벽돌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 길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난 곳은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는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머리 대신 지프로 채워진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입과 코는 페인트로 칠해졌습니다. 허수아비는 살아있었고 그의 이름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는 메리에게도 마법사 아즈에게 뇌를 요청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허수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울타리 너머로 올라가는 것을 도왔고 그들은 길을 쳤다. 노란 벽돌길은 메리와 허수아비를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의 덤불에서 빛나는 인간의 모습, 양철 나무꾼이었다. 그 부분은 너무 녹슬어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근처 오두막에서 기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의 부품에 윤활유를 바르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오랫동안 마법사 오즈에게 진짜 마음을 얻기 위해 꿈을 꾸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에메랄드 시티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노란 벽돌길은 울창한 숲을 통해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덤불에서 길로 뛰어내렸습니다. 허수아비에게 발을 휘두르자마자 폭포가 짖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사자는 메리에게 그가 부끄러워 태어났다고 말했으므로 마법사 아즈에게 가서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마침내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했을 때 위대한 오즈는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로 동의했지만 하나의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서부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동의해야 했습니다. 밤에 메리, 허수아비, 사자, 나무꾼은 서부의 마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석 나무꾼을 절벽에서 버리고 허수아비에서 모든 짚을 쏟아내고 메리와 레오를 붙잡았습니다. 메리가 절망에 빠진 서부의 마녀에게 끌려갔을 때 그녀는 마녀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노파는 녹기 시작했고 곧 진흙 웅덩이만 남아 있었다. 친구들이 에메랄드 시티로 돌아와 마법사가 소원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오즈는 전혀 마법사가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의 요청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즈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톱밥으로 채웠고 그로부터 그는 지혜의 급증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주석 나무꾼의 가슴에 진홍색 비단 하트를 삽입했다. 그리고 그는 비겁한 사자에게 마실 무략을 주었기 때문에 짐승의 왕이 용감하다고 느꼈습니다. 메리의 은색 구두를 보고 오즈는 웃었다. 결국 신발은 마법이었고 이번에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발 뒤꿈치를 3번 두드린 후 포토와 함께 집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은색 신발은 길에서 분실되었습니다.